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계속 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마지막 부분에 했던 게 뭐냐면, 이런 A라는 벡터가 평면 벡터이며, 평면 벡터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평면에 있는 벡터를 우리는 평면 벡터다라고 얘기해요. 또, 공간 벡터라는 얘기는 공간에 있는 벡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공간 벡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평면 벡터면은 평면 벡터를 어떻게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쓸 표현이 된다라고 했죠. 공간 벡터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평면 벡터이면은 이렇게, 공간 벡터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두 실수의 순서쌍을 집합으로 우리는 R2, R과 R의 카테시안으로, 세 실수의 순서쌍들의 집합을 R의 카테시안 부분으로 해서 R2, R3. 그래서 R2와 R3를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R들의 카테시안 곱이 아니라 R2는 평면 벡터들의 집합, R3는 공간 벡터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하 벡터를, 즉 화살표로 표현하던 벡터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두 실수와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쟤네들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막 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러한 공간 벡터나 평면 벡터를 가지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떠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수학적 표현들을 다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 벡터의 표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편리한 점들이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벡터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떠한 벡터의 성질들을 증명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수학적 개념들을 벡터로 표현해서 그것들을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론들을 알아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 있고 벡터의 합과 스칼라베라고 하는 벡터의 연산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됐을 때, 자, 두 벡터를 더한 것도 벡터가 된다고 했어요. 또 어떤 벡터의 스칼라베한 것도 벡터가 된다고 했어요. 그 예를 들면 평면 벡터와 평면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된다? 평면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평면 벡터끼리 더한 것도 평면 벡터니까 걔도 어떠한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질 거야. 마찬가지로 공간 벡터끼리 두 공간 벡터를 더한 것도 공간 벡터가 되니까 그 두 공간 벡터의 합도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느냐, 그걸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뭐만 가지고 할 거냐면 공간 벡터를 칠판에 그릴 수는 있어. 공간 벡터를 칠판에 그릴 수는 있지만 약간 보기도 어렵고 그리기도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칠판을 쉽게 그릴 수 있는 평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공간 벡터는 평면 벡터에서 그냥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추하느냐? 자, 평면 벡터는 평면에 있는 벡터고 공간 벡터는 공간에 있는 벡터야. 그럼 어차피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는 다 뭐로 표현되냐면 화살표로 똑같이 표현이 돼요. 그 화살표가 평면에 있느냐 공간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평면 벡터를 공간 벡터를 이렇게 수소쌍으로 표현했을 때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의 차이는 뭐야? 평면 벡터는 두 개의 실수, 공간 벡터는 세 개의 실수. 즉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의 차이점은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느냐, 세 개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럼 평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다음에 공간 벡터를 어떻게 하면 돼? 순서쌍을 하나씩 더 추가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평면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평면 벡터니까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평면 벡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즉, A라는 평면 벡터를 우리가 A1, A, B라는 평면 벡터를 B1,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A1, A2, B1, B2라는 건 뭐냐면 평면 벡터 A와 B의 종점이 각각 얘라는 종점의 좌표가, 그래서 어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종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A1, A2라는 얘기예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얘가 B라는 벡터예요. 그럼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는 그거의 종점이 B1, B2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B1, B2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처음 얘기한 거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한 거는 어떠한 합이라는 거는 어떠한 벡터를 의미하냐면 B라는 벡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인접한 두 변으로 가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A 시점에서 어디로? 시점에서 대각선으로 가는 얘가 뭐냐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되면은 종점의 좌표가 A1, A2이기 때문에 평면 벡터 A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합은 요건데 얘를 어떠한 모양으로 순서상 모양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러면 이 순서상에 들어가는 얘는 뭐냐면 이 종점의 좌표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종점의 좌표가 이 노란색 벡터의 종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와 B의 합에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종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종점의 좌표는 어디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그리고 요 수선의 발에 X축에 있는 수선의 발과 여기에 있는 수선 발의 실수를 찾으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순서상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A가 A1, A2로 표현되니까 요 점이 A1, 요 점이 A2. 그렇죠? 얘가 B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요 점이 B1, 요 점이 B2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점은 뭐냐면 요 점은 여기에서 어디만큼? 이만큼 간 거예요. 요 점은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간 거야. 즉 A1으로부터 얼마만큼? B1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뭐가 되냐면 A1 더하기 B1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점은 뭐냐면 이 점에서 이만큼 얼마만큼?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가 얼마냐면 B2. A2에서 B2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뭐냐면 A2 더하기 B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이구나. 즉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가 된다. 그 기하 벡터의 덧셈을 이용을 해서 A와 B의 합의 순서상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벡터의 덧셈이다. 뭐로 표현됐을 때? 순서상으로 표현됐을 때. 자, 또 스칼라별을 한번 보자. 스칼라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알파가 양수인 경우만 보잖아. 자, 어떠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1, A2. 또 알파는 스칼라 실수. 그래서 알파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A라는 벡터라는 얘기는 뭐야? 이 종점의 좌표가 A1, A2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점의 좌표가 A1, A2라는 얘기는 요 점이 A1, 요 점이 A2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알파 A, 알파는 이게 양수이고 늘어나는 경우만 볼게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알파 A를 우리가 뭐냐면 이만큼 늘린 거라고 하죠. 얘를 알파 A라고 하죠. 즉 노란색 벡터를 알파 A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 알파 A를 뭐로? 순서상으로 표현한 게 되구나.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요 점과 요 점을 찾으면 요 점을 찾고 요 점을 찾아서 요 점을 찾아서 첫 번째 성분에 요 점을 찾아서 두 번째 성분이면 알파 A라고 하는 스칼라를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노란색 큰 직각삼각형하고 요 하얀색 자그마한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야. 그렇죠? 얘네들은 닮음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 이 길이의 이 길이의 B는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X라고 놓고 이 점을 우리가 Y라고 하자. 그러면 X, Y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X과 Y 값을 찾으면 돼. 자, 이 길이는 얼마? A의 크기. 자, 이 길이는 얼마? 이거는 무슨 뜻이야? 스칼라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벳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야. 그렇죠? A와 알파가 양수이면 A와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A의 크기를 알파벳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크기를 얼마만큼? 알파벳만큼 늘린 거예요. 늘리거나 줄인 거야. 만약 알파가 음수이면 절대값 알파벳만큼 늘린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조그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대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1대 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A1 대 X도 뭐가 돼요? 1대 알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A2 대 Y도 뭐가 돼야 돼? 1대 알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직각삼각형이 닮으니까. 그럼 이거 풀면 X과 Y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X는 뭐야? 알파 A1, Y는 알파 A2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알파 A의 종점의 좌표는 알파 A1, 알파 A2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평면 벡터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스칼라 배양하는 경우는 뭐냐면 각각의 성분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는 같다라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두 평면 벡터 A를 A1, A2 B가 B1, B 얘를 우리가 평면 벡터라고 하고 알파는 스칼라라고 하면 첫 번째 A 더하기 B 즉 두 벡터의 합 A는 A1, A2 B는 B1, B2인데 얘도 어떠한 투 실수의 순서에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한 거를 각각의 성분 놓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또 알파 A라는 거는 A가 A1, A2니까 이 벡터가 스칼라 알파 배우면은 어떠한 성분들을 갖는 벡터냐면 이렇게 되는 성분을 갖는 벡터다. 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두 벡터가 같다? 즉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같다. 그건 무슨 얘기야?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뭐야?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각각의 방향과 크기 같다. 방향과 크기 같다는 얘기는 A, B의 시점은 다 원점이니까 같으면 뭐만 같으면 돼? 종점이 같으면 돼. 두 실수의 순서상이 같으려면 어떻게 같아야 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으면 돼.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가 같다라는 거는 A1과 B1이 같고 A2와 B2가 같으면 두 벡터는 같은 거고, 그렇죠? 두 벡터가 같은 거는 각각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벡터는 이렇게 평면 벡터의 덧셈과 스칼랍에 같다라는 거는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간 벡터와 평면 벡터의 차이는 무엇이다? 순서상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A가 A1, A2, A3로 B가 B1, B2, B3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 벡터. 알파는 스칼라. 자, 그러면 A와 공간 벡터끼리 더한 것도 평면 벡터처럼 어떻게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스칼라비 한 것도 마찬가지. 알파 A1, 알파 A2, 알파 A3 이렇게 된다. 세 번째, A라는 벡터와 공간 벡터와 B라는 공간 벡터 같다는 얘기는 종점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1, B1 같고 A2, B2 같고 A3, B3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림 그려서 평면에다가 공간에 있는 어떠한 걸 그린다는 거는 잘 그리지도 못하고 잘 그린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차피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다 증명이 가능한데, 그냥 우리는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의 차이는 순서상에 하나 늘어나는 것 뿐이니까 우리는 똑같이 평면 벡터에서 공간 벡터 때 하나씩 더 늘어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자, 기하 벡터에서 마이너스 A라는 거는 뭐냐면, 이 기하 벡터에서 마이너스 A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A와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벡터하고 마이너스 A라는 벡터를 서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 가운데 있는 점은 힘은 받지만 서로 평형이 돼서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는 말하는 0벡터라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거는 A 벡터가 A1, A2, A3로 되어 있는데, 그거의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거는 결국은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은 벡터를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거는 A 벡터가 스칼라 마이너스 A를 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겠다?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되지. 평면 벡터에서만 보면, 평면 벡터만 우리가 보면 얘가 A라는 벡터야. 그러면 A라는 벡터고 A라는 벡터가 A1, A2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같아. 즉 반대 방향이면서 이 길이가 즉 원점에 대칭인 거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했어요?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하고 마이너스 A 벡터 하면은 여기에는 0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벡터의 종점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거는 공간 벡터 A의 마이너스 A라는 거는 각 성분의 마이너스 A를 곱해주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울게요.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거는 뭐야? 두 벡터의 차지. 두 벡터의 차는
보통 이렇게 써요. 즉 마이너스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한 거다. 응? a 마이너스 b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하고 마이너스 b라는 벡터를 더한 거다. 그럼 그대로 따지면 a라는 벡터를 a1, a2, a3, b라는 벡터를 b1, b2, b3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3 더하면 a1 마이너스 b1, a2 마이너스 b2, a3 마이너스 b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 벡터나 평면 벡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벡터들 그림을 안 그리고 어떻게 벡터의 덧셈은 각 순서쌍들끼리의 덧셈, 스칼라배는 각 순서쌍의 스칼라를 곱한 거, 빼기는 두 벡터의 차는 각 대응할 순서쌍끼리의 차. 그게 그림을 안 그리고도 계산 쉽다는 얘기예요. 외울 것도 없는 거지. 자, 또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평면 벡터가 있어. A라는 평면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평면 벡터에 우리가 크기를 재고 싶은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자를 여기다 대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를 딱 대서 크기를 구해야 되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자를 가지고 얘의 크기를 잰다 해도 정확한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확한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머리는 유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유한적인 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무한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지, 무한이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상상만 할 수 있지 어떤 걸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좌표평면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항상 좌표평면에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인다?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평면 벡터를 이런 좌표평면에 붙이면 이 종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A1, A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점 A가 평면 벡터가 A가 A2이면 요점이 뭐라는 얘기야? A1. 요점이 뭐라는 얘기야? A2.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A1, 이 길이가 A2. A1, A2면 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얼마?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평면 벡터를 좌표평면에 붙이는 순간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가 뭐냐면 벡터 A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자, 평면 벡터는 이렇게 보고, 그럼 공간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될까? 공간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될까? 뭐 당연히 여러분도 예상할 수가 있죠.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의 차이는 뭐라고? 순서상으로 보이는 거. 그러면 공간 벡터 A1, A2, A3 이 공간 벡터의 크기는 뭐가 돼?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이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할 수 있냐면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들의 제곱의 합의 루트, 공간 벡터의 크기도 각각의 성분들의 제곱의 합의 크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게, 자, 알파는 스칼라이고 A는 A1, A2, A3라는 공간 벡터예요. 그러면 알파 A라는 거의 크기, 즉
A에다가 알파라는 스칼라 배한 그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그랬어? 기하 벡터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즉 스칼라 배라는 건 뭐야? A를 알파가 양수이면 A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크기를 알파 배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알파가 음수이면 반대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배한 거의 크기는 A의 크기에다가 절대값 알파 배만큼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A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보였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지. 자, 알파 A는 뭐가 되냐면 알파 A1, 알파 A2, 알파 A3예요. 따라서 알파 A의 크기는 루트에 알파 제곱 A1, 알파 제곱 A2의 제곱, 알파 제곱 A3의 제곱.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루트. 또 알파 제곱 묶어주고 알파 제곱의 루트를 벗겨주면 절대값 알파. 안에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얘가 뭐였냐면 A의 크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좌표평면에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를 좌표평면이나 좌표공간에 붙여서 그 평면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평면 벡터를 이렇게도 화살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얘의 크기를 구했더니 이거예요. 그러면 스칼라배에 의해서 스칼라배의 정의에 의해서 스칼라배의 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 크기를 가지고서 이거의 스칼라배를 구해도 똑같은 크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하 벡터에서 만족하는 성질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두 실수성으로 순서상을 표현했을 때도 만족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수학자들이 보완을 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아까 기하 벡터에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배에 대해서 뭐를 만족했냐면 여기다 써서 첫 번째 시간에 A1부터 A5, SN1부터 SN5, 즉 벡터의 연산은 이 10개의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배를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그걸 가지고 또 얘네들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도 굉장히 쉬워.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런 거죠. 자, A가 A1, A2로 이루어지고 B가 B1, B2로 이루어지는 평면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같다라고 했어. 기하 벡터에서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는 같다라고 했어. 교환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네들 가지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는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이렇게 되죠. 두 실수의 덧셈을 어떻게 A1 더하기 B1이나 B1 더하기 A1, A2 더하기 B2나 B2 더하기 A2나 같죠? 그럼 얘는 뭐야? B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를 더한 거예요. 굉장히 쉽게 됐지. 그림 안 그리고 뭐만 가지고 오지 더하기로만 가지고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뭐였냐면 이게 A2가 그래요. 그럼 이것도 볼 수가 있는 거야. 뭐를 가지고 결합법칙이 만족한다라는 것도 이 벡터의 덧셈의 정의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수식으로 더하기 빼기 해서 더하기로 해갖고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림을 가지고 얘가 아마 A3였을 거야. A2나 A3를 증명한다?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근데 이와 같이 이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증명하면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어떤 기하 벡터들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보고 기하 벡터가 만족하는 기하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라고 하는 연산을 우리가 알아보고 걔네들이 만족하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기하 벡터를 어떻게 평면 벡터는 좌표 평면에 공간 벡터는 좌표 공간에 붙여서 평면 벡터는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공간 벡터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벡터의 합, 스칼라베 그리고 벡터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구해놨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뭐로 가지고 오로지 더하기로만 가지고 즉 그냥 수식으로만 가지고도 벡터들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 가지고만 막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배울 때 수학 과목 중에나 뭐가 있냐면 기하 벡터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연습 문제나 뭐 문제집 풀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그거를 그림을 그려갖고 그거를 막 증명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했죠. 어떠한 또 뭔가 막 그려야 되고. 근데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 벡터야? 공간 벡터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지겠지. 평면 벡터야? 그럼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지겠지. 그러면 그런 순서쌍으로 쓰여진 평면 벡터, 공간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크기도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보면은 증명 금방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들을 다룰 때는 대부분 이제 그림이 아닌 이런 수식들로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가지고 노는 수학을 도형을 가지고 노는 수학을 우리는 뭐냐면 기하학이라고 해요. 도형을 가지고 노는 수학을 기하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연산을 가지고 노는 수학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배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기하 벡터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벡터를 화살표로 그려서 벡터를 공부하기 때문에 기하 벡터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지 뭘만 가지고 수식으로만 가지고 이제 벡터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배우는 벡터는 다 대수 벡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대수 벡터라는 건 뭐냐면 벡터를 대수적 즉 수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10.1절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10.2절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